2차 함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들을 두 가지 여러분이 골라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제부터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우리가 좌표평면상에서 우리가 x축을 한번 그려보면요. x축이란 거는 이름이죠. x축은 이름이고, 실제 x축은 어떤 점들을 모은 거냐면 이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y좌표가 0이에요. 그래서 x축을 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못 하시는 경우도 있죠. 우리 중1 때 배웠잖아, 그지? x축은 식으로 얘기하면 y는 0입니다. 그러니까 x축은 y가 0인 모든 점들을 찍어서 계속 무한히 찍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는 수직선을 채울 수 있잖아요. 꽉 채워지면 이게 x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등식이 있을 때 2차 부등식을 우리가 2차 함수로 보는 거야. 그럼 함수 값이 어디 있으면, 그쵸? x축 위에 있으면은 0보다 큰 거고요. x축 아래에 있으면 0보다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축에 있으면 y가 0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 값을 구했을 때 위에 있다는 거는 y, 즉 fx 값이 0보다 큰 거. 그죠? 이걸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fx가 0보다 큰 범위가 된 거, 위에 적힌 거는. 그 다음에 x축 아래 적힌 거는 fx가 바로 y인데 함수 값이 이게 0보다 작은 게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이 바로 fx가 뭐인 겁니다. 0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분수식 전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는 주제를 배우셨잖아요. 거기서 얻을 게 딱 그거 하나인 겁니다. 2차 함수랑 2차 함수의 관계는 뭐냐? 라고 한마디로 물어보면 2차 함수 중에서 함수 값이 0인 거, 함수 값이 0인 게 바로 2차 방정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면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을 수 있는 거고, 바로 2차 함수의 x절편이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 가지고 2차 부등식의 모양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차 부등식 별거 없고 그냥 2차 함수를 그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2차 함수 뭡니까? 2차 함계수가 양수, 음수 따라서 아래로 볼록, 만약 a가 양수였으면, a가 음수였으면 위로 볼록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가 0보다 크다는 거는 x축 위에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럼 x축을 한번 그려보죠. 범위가 마이너스 1랑 9니까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2차 함수가 있으면 이거는 a가 2차 함계수가 양수인 거, 이건 2차 함계수가 음수인 게 되고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부등식의 범위라는 건 이 마이너스 2랑 9라는 거는 바로 2차 함수의 x절편입니다. x절편 우리 중1 때 배웠는데 잘 안 쓰죠. 그러나 자주 쓰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 그리고 나면은 2차 함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러분이 금방 판단이 됩니다. 그죠? 자, 왜 그러냐면 해 범위가 지금 0보다 크다면 이건 어떻게 돼? 9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처럼 fx가 함수값이 양수인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9려면 위로 볼록은 2차 함수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켜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셨냐면요, 앞에 배운 2차 방식과 2차 함수를 합쳐보면, 자, 연결을 시켜볼까요? 2차 함수는 y는 fx라고 하고, 요게 이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 그죠? a는 무조건 0이 아니라고 2차 함수 꼴이라고 하고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함수가 2차식, 그죠?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바로 방정식이 근이 된다고 그랬어요. x축이 바로 y는 0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요걸 인수분해해서 이거는 x-알파 x-베타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죠? 따라서 그림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처럼 a가 양수면 아래 볼록인 거고요, a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인 겁니다. 마찬가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인 거죠. 되겠습니까? 이건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해결이 가능한 게, 만약에 뭡니까? fx가, 그죠? 0보다 크다란 범위를 풀라 그러면 2차 함수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0보다 큰 범위. a가 양수면은 여기가 되는 거야. a가 음수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a가 양수인 경우에는 x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만약에 a가 양수다, 그럼 해가 어떻게 나오냐? 해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큰 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거는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뭐 크거나 같다면 여기 크거나 같다 붙이면 되고요. 그럼 만약에 그럼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은 건 어디냐?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겁니다. 어디? 여긴 여기겠죠? 여기는 여기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만약에 a가 양수면은 그죠? 알파보다 x가 크고 베타보다 작다. 저 범위가 될 거고요. a가 음수면은 바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그럼 이걸 외워야 되느냐? 그렇진 않고요. 여러분 이차 함수에서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이거를 뭐 막 외워가지고 푸는 학생들 그런 게 아니고 이차 함수 모양을 그려보면은 그렇게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죠? 0보다 큰 범위가 이렇게 그려보면은 몇 번 해보면 0보다 큰 범위는 위로 블록이 해야 이 해가 이렇게 이 모양이 나오죠. 요거 마이너스 2랑 9라는 거는 fx가 0 될 때 값이 되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바로 요렇게 되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쓸 수 있느냐? fx식을 2차 함계수 빼고 다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되냐? fx는 2차 함계수를 a라고 하고 인수분해 돼서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9로 인수분해 되는 거고 여기서 단 중요한 게 있죠. a는 음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바로 이 첫 번째 지문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2첨식 다 나와버렸죠. 됐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사실 앞에 나온 식 대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양수 x의 최소값을 구하라 돼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이 표현은 별다른 게 아니고 fx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이런 거 보고 겁먹지 맙시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넣을까요? 자, f의 x 대신에 우리가 좀 귀찮지만 색깔을 넣겠습니다. x 대신에 3x 플러스 2를 넣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a는 그대로 있고요.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그죠? 요게 바로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들어간 거야. 요거 빼기 알파. 알파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2죠. 그래서 플러스 2 됩니까? 뭐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찬가지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넣어주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죠. 뭐 가끔 책에 보면은 뭐 ax 플러스 b가 0 되는 거니까 막 공식처럼 뭐 마이너스 a분의 바뀌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면 복잡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식을 보고 넣는 연습을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정리해 보면 얘는 a고 얘는 뭐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4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 갖고 있는 거 아니죠? 둘 다 마이너스 빼서 써봅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묶고 넣으면 3x 마이너스 4 이것도 묶어 빼보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니까 자기네끼리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필요 없고 그냥 플러스로 보면 되겠죠. 바로 이것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어요. 그러면 a는 그대로 놓고 여기 쓸 거는 3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x 플러스 7이 됩니다. 다 됐습니다. 여러분 할 건 뭐냐? a는 당연히 뭐야? 음수인 거죠. 그럼 뭐로 그려? 예, 위로 볼록으로 그리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다 됐어요.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뭐냐? 바로 여기 나온 요거죠. 마이너스 3분의 7하고 3분의 4야.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7. 요 친구는 예, 3분의 4. 근데 여러분 쓸 때 이것도 좀 지적할 사항인데 여기 보시면 잠깐 보세요. 일부러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7해버린 경우가 있는데 7해버리면 범위가 빠진 거랑 이거랑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7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자로 쓰거나 7을 하시면 과격하게 좀 크게 좀 심하게 보기 크게 예 그러니까 범위가 이 범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문제 보시면 지금 뭐를 만족해야 돼? 예 0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0보다 작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요걸 과대하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얘도 과대하게 이렇게 위에 덧 그려주면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만족하는 범위 써보면 0보다 작은 거니까요. 그죠? x는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작다 또는 x는 3분의 4보다 크다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자, 다 구했는데요. 실제 우리 범위에서 뭘 찾았어요? 양의정수 x의 최소값.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고 여기서 봐야겠죠. 그러면 구한 조건에서 보면은
x란 거는 3분의 4보다 큰데 이건 1과 3분의 4보다 크죠? 그러면 최소의 양의 정수는 얼마야? 2가 되겠죠. 수직선상에서 1하고 2가 있으면 1과 3분의 4는 바로 요거잖아요. 3분의 4보다 큰 범위, 여기가 메꿔지니까 가장 작은 정수는 2가 되겠죠. 양의 정수는. 정답이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차함수 나올 때 방정식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등식인데 엄밀히 따지면 2차 방식과 2차 함수 단원이 융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예요, 사실은. 이 단원 전체가 한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시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정식근과 2차 함수 모양을 연결시키고 이 부호에 따라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 몇 번 그리면서 0보다 클 때는 요 범위, 0보다 클 때는 요 범위, 이런 거 읽을 수 있으면 되고, 반대로 해서 역으로 항상 그렇죠. 해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예측하는 거, 요걸 몇 번 해보면 금방 예측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거 대입해서 하는 거 그대로 넣어서 하면 된다. 식 가지고, 그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문제보다 조금 쉬운 거리예요. 그죠? 왜냐면 아까 문제는, 아까 여러분 푸신 문제는, 잠깐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그림 없이 우리가 이 내용만 가지고 이러한 그림을 유추해야 된다면, 이거는 사실 그림 준 거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내가 다 줄게. 풀어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이거를 하고 나서 저 문제를 도전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머지 패턴은 똑같은 문제가 돼요. 근데 약간 틀었죠. 그럼 똑같이 내면 여러분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그래프를 준 대신에 제가 뒤에서 해를 요걸로 주고 요걸로 바꿔보는 문제로 뒤집었습니다. 꺾었죠. 그죠? 꺾으면 아프죠. 많이 아프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먼저 이걸 가지고 먼저 이거의 해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의 해가 하면 이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fx가 0보다 큰 걸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려볼까요? 이건 그림에서 금방 나와요. fx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나 같다. 0 이상이라는 거는 함수값이 0보다 크나 같은 거니까 그래프 선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그죠? 그러면 이 뭐의 범위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가 돼요. 그렇죠? 예, 푸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자, 첫 번째, 만약에 앞에서 본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한 분이면 이걸 보고 이참식을 여러분 썼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풀이입니다. 풀이는 뭐 한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식을 안 준 경우는 좀 복잡한데 그래프식을 준 경우는 좀 손쉽게 가능합니다. 그럼 얘 친구를 보고 fx라고 쓰고요. a라고 쓰고요. 2차 방식의 근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2라고 2이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오늘 자꾸 그러네. x 마이너스 2라고 쓰고 단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여러분이 아까 수업을 아주 잘 들은 게 되겠습니다. 잘 되셨나요? 성공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자,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구해야 돼? 이걸 가지고 0보다 크나 같은 건데 아까랑 똑같죠? 뭐만 보면 돼? x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k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식 바로 썼겠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뭡니까? x 대신에 뭐냐면 2분의 x 플러스 k입니다. 그죠? 요걸 넣어준 거거든요. 그대로. 그리고 이게 a고요. 그럼 x 대신에 그대로 넣어줍니다. 2분의 x 플러스 k. 그죠? 그 다음 더하기 1. 그 다음에 2분의 x 플러스 k. 그 다음 빼기 2. 요렇게 된 게 이게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누구만 정리해? 요 친구를 잘 정리해서 범위를 맞춰주면 됩니다. 통분하면 되겠죠? 자, 2분의 요건 뭐죠? x 플러스 k 더하기 2가 됩니다. 얘는 뭐죠? 2분의 x 더하기 k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앞으로 뺍시다. 그죠? 왜냐하면 2분의 1을 2분의 1 곱해서 앞으로 뺀다 그래서 뭐 안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해만 알면 되니까. 그럼 2분의 1분의 1 곱해서 얘는 4분의 1을 빼고
이쪽은 단순해지죠. x 플러스 k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k 마이너스 4 요구의 0보다 크나 같은 범위를 여러분이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a가 우리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 당연히 뭐야? 음수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똑같이 2차 함수 그리시면 됩니다. 2차 함수는 뭐 폭만 달라질 뿐이지 위로 볼록인 건 이상이 없죠. 0보다 큰 범위니까 어디 찾으면 돼? 그죠? 여기에서 0보다 큰 같은 범위니까 여기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찾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넘어설 벽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도대체 여기 올 놈이 이거냐 이거냐는 거죠. 써보시면 돼. 이걸 0을 만든 x를 찾으세요. 0 되는 거는 x에 뭘 집어넣으면 돼? k 없애면 되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돼요. 여기서 0 되는 조건은 뭐냐면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다. 그러면 혼란 없이 누가 큰지 금방 알 수 있어. 똑같은 마이너스 k에다가 얘는 2를 뺀 거고 4를 더했으니까 얘가 크죠. 따라서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여기 들어갈 게 바로 마이너스 k 플러스 4. 여기 들어갈 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부등식의 범위는 0보다 크나 같은 거니까요. 마이너스 k 플러스 2보다 크나 같고 마이너스 k 플러스 4보다 작다.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맞춰봐야겠죠?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얼마면 돼? 요게 3이면 됩니다. 그럼 k는 얼마면? 1이면 되겠네요. 1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3 나옵니다. k는 1이었습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더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가만 보시면 어차피 우리는 2차 함수 해 이 x 대신에 x 범위에다가 뭐만 넣으면 돼? x 대신에 2분의 k, x 플러스 k를 넣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도 되느냐? 어차피 지금 보세요. 지금 fx가 fx의 해가 저게 되는 거니까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순서 잘 잡아야 돼. 이 fx의 해가 0보다 큰 해는 요거 아닙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그죠? 이 2차 방식 해는 뭐였냐면 부등식으로 치면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f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를테면 이거 나중에 쓸 거니까 이걸 a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fa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a 범위는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걸 치환해 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2분의 사실 치환 안 해도 여러분 나중에 금방 할 수 있는데 처음이니까요. 2분의 x 플러스 k를 a라고 하면 자, 주어진 조건대로 그러면 fa가 0보다 클 조건은 뭐냐? 그건 어디서? 이게 아니고 여기서 찾으면 돼. 그지? 요거 a로 바꾸면 되니까 a로 바꾸면 돼. 그죠? 그럼 이 범위 쓸 수 있죠. 써보겠습니다. 그럼 a 범위가 뭐냐? a 범위가 바로 마이너스 1 이상 뭐면 돼? 2 이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할 일은 뭐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부등식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a가 뭔데? 2분의 x 플러스 k거든. 따라서 여러분은 무슨 범위? 2분의 x 플러스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를 푼 해가 뭐면 돼? 예,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훨씬 간단하죠. 원리만 알고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아까 문제보다 이 문제가 조금 더 쉽다고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래프가 주어져 버리면 이 형태랑 이게 주어져 버리면 뒤에서 꼬아봐야 별거 없어요. 이거 바로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이 부등식 그냥 풀면 됩니다. 양변에 2를 곱하죠. 부동형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k 이건 얼마? 4죠. 그 다음 k를 뺍니다. 그랬더니 양변에 k 빼도 부동형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문제 풀다가 되게 어디서 많이 봤던 게 보일 겁니다. 요새 많이 봤는데 이거예요. 똑같잖아. 네, 그럼 끝인 거야 바로.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굉장히 쉽죠? 그죠? 문제가 달라서 그래요. 얘는 초반에 이 그림을 주고 나서 얘를 하는 거. 됩니까? 그럼 선생님 이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렇죠? 얘도 그것도 됩니다. 돼요. 해볼까요? 근데 여러분은 식으로 하는 방법도 알고 지금처럼 이걸로 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 시험 때 어떻게 했어? 시험 때는 이걸 해야지 뭐. 그죠? 그러나 이걸 알고 있어야 이게 먹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운 거 써먹어야겠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자, 우리가 구할 거 x 양의 정수 x의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요거를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합니다. 바로 a를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치환을 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할 수 있느냐? 요 친구가 해결이 가능해요. 그죠? 따라서 f의 a, 그죠? a가 0보다 작다. 됩니까? 요거. 그죠? fa가 0보다 작다의 범위. 여기서 약간 여러분이 변형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자, 요 부분 잘 보세요. 요거의 해가 요거니까 자, 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f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9보다 작다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일단 그림이 바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0보다 큰 거니까 위로 볼록해서 여기까지 완성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것까진 똑같아요. 이것까진 가야 돼. 그죠? 그럼 여러분 이 그림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 0보다 작다만 그래프 그려주면 됩니다. 요거 가는 거는 무조건 필수야. 이 부분은 생략합니다. 이 그림 그리고 나면 이거는 바로 풀 수 있어요. A도 필요 없어. 그냥 이 모양 갖고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럼 뭐야? 이걸 다시 A로 바꿔놓고 쓰기만 하면 되죠. 자, 그럼 뭡니까? 여기서 0보다 작은 거는 요거죠. 요 범위랑 요 범위입니다. 그쵸? 됩니까? 따라서 저걸 풀어주면 A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A가 9보다 크거나가 되죠. 여러분 할 일 뭐야? 그냥 똑같이 하면 돼. 뭐랑? 여러분 익숙해지면 이제 금방 더 빨리 풀걸?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다음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9보다 큰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양이 정수됐다고 그래서 바로 해버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 다 해보셔야 되고 이것도 줄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냥 두 가지 다 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이거 구니까 이것만 A는 9보다 크면 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끝까지 구해봐야 돼. 그럼 뭡니까? 요거 마이너스 3x고 마이너스 4죠? 양변을 마이너스 3 나오니까 바로 3분의 4. 그럼 양의 정수 최소값 여기 2 나옵니다. 끝났죠? 요거는 마이너스 3x고 이항하면 7이죠?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작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금방 구할 수 있어요. 몇 줄 안 걸리죠? 시험 때는 이렇게 풀어야죠.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를 해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것도 두 가지를 다 안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항상 치환했으면 범위를 한정시켜줘야 돼. 양의 정수 x의 최소값이니까 x는 적어도 0보다 크다 정도? 그죠? 양의 정수? 아니면 1보다 크나 같다고 해도 괜찮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중2 때 배웠잖아. x의 범위가 주어지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범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문제 냈었잖아. x 범위가 2와 같을 때 a가 이거일 때 a 범위를 부등식으로 구하라. 중2 때 그게 시험 문제 하나였잖아. 이거 여기서 그거 써먹으면 필요한 범위, 불필요한 범위 계산 안 하면 그만인 겁니다. 보시겠어요? 그럼 x가 0보다 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3x는 0보다 작죠? 2를 더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뭐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아야 돼. 즉 a는 뭐 해야 돼? 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누구 계산할 필요 없어? 2보다 작으니까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안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치환을 하고 나면 범위를 미리 구해버리면 불필요한 계산은 자꾸 줄어듭니다. 자꾸 줄어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괜찮은 빠른 풀이죠. 요걸 하기 위해서는 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 책에는 요거 말고 앞에 이런 식의 풀이를 선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등식의 활용만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문제 우리 같이 묶어서 해결해 봤습니다.